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7월 10일입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을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어요. 자, 어제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던 놈인데 별로 갭이 많이 안 떴죠. 물량을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를 해봤고요. 자, 고점을 좀 갱신을 하네요. 네, 좋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이 물량을 좀 체결을 안 시켜주고 위로 좀 올라와 버렸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량 좀 매도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한 차례 흔들고 상승이 나왔지만은 또 흔들 수가 있어요, 계속. 물론 뭐 고점 뚫으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고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 매수 주문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매수를 좀 해봤고요. 자, 고점 돌파 시도를 하네요. 네, 돌파가 나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좀 매도를 해봤고요. 네,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VI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약에 VI 이후에 950원 위로 갭이 떠서 발생을 하면 한번 만 원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9,000원대 중반 후반으로 들어가는 가격대가 나오면 만 원을 터치하러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요 VI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좀 보면서 못 들어가면 또 아래쪽에다 매도해야 되겠죠.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제 매수가를 또 위협하려고 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바로 그냥 익절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만 저는 원칙대로 좀 매매를 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을 요 아래 꼬리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진입을 해봤습니다. 자, 상승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를 뚫어야 진짜 시세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조금 흔드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바로 치지를 못하고. 자, 여기 9,390원, 9,400원짜리 이 자리를 뚫어내야 오늘 고가죠.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를 뚫어야 돼요. 네, 뚫었네요. 자, VI 들어갔고요. 자, 다시 시작됐고요. 자, 9,500원을 뚫어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만 원대 한번 노려볼 만도 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조금 물량을 덜어봤고요. 네,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팔아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만 원대 터치하러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뭐 한 7%, 6%, 7%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솔루션 한 종목만 계속 좀 매매를 했고요. 이 종목밖에 저는 매매할 종목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긴 하지만 저는 좀 데이터 솔루션에 좀 집중을 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신고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신고가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어제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 있죠. 자, 오늘 어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갭이 많이 안 떴어요. 자, 갭이 많이 안 떠서 제가 이 종목 시초가에 바로 좀 매수 대응을 해서 요 구간 또 짧게 수익을 절반을 냈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3분봉 터질 때의 이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 이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거래대금을 넘기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보통은 제가 제 매수가 위협하면은 매도를 하는데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제가 매수를 더 하려고 매수대기를 좀 걸어뒀죠. 어제 상한가 종가를 지키고 딱 말아 올리는 걸 보고 근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 요봉에서 제가 일단 수익권에서 보유 물량을 일단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꼬리 자리와 몸통 자리를 돌파를 하면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겠다.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 돌파를 했죠. 자, 요 자리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는 이 봉을 보고서 제가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돼서 상승 나올 때 제가 일부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좀 보고 있는데 얘가 또 제 매수가를 위협을 했죠, 여기서.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본종가에 전량 익절로 이제 매매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음봉에서 또 샀죠. 세 번째 매매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매매 시도를 해서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부 물량 덜어내고 또 조금 덜어내고 조금 덜어내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전부 익절 처리를 하면서 매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얘가 이제 만 원대를 찍으러 갔죠. 이렇게 이제 9천 원대 중반까지 9,500원을 넘어서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대부분 강한 종목들은 만 원을 터치를 하러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중에. 역시나 얘는 1,5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좀 하락을 했죠.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이제 오후장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오전장에 살짝 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 코스피는 뭐 오전부터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또 한 차례 깊게 하락을 주면서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솔루션은 반대로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좀 하락을 했지만 일봉상을 보면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가 더 터지고 한 차례 좀 상승을 주고서 이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잖아요.
자, 요런 종목들이 제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종목이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저 또한 관찰을 하면서 또 매매할 자리를 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공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RF텍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제가 이제 특징주를 같이 겸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RF텍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거래 대금이 한 2,5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자, 얘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요 앞에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앞쪽에는 매물대가 없는 거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자, 상한가에 좀 잘 굳혔으면 좋은데 얘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좀 뺐어요. 참 굉장히 아쉽죠. 오전장에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잘 들어갔는데 상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이 받쳐놓으면서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오후장에 좀 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됐어요. 자, 얘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보톨리듐 균주하고 관련해서 대응하고 메디톡스가 현재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독자 균주를 좀 개발한 게 있어요. 벌꿀에서 추출한 독자 균주를 확보함으로 해서 이제 7조 시장의 보톡스 시장에서 얘네가 굉장히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상승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앞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 요 종목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윗꼬리 달린 거 상한가 풀려서 좀 윗꼬리로 마감이 된 게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이 팬데믹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CJ는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얘는 이제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제가 거래가 또 엄청 터지면서 이 몸통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또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무려 40%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도 이제 거래가 1조가 넘게 터졌죠. 2조가 넘게 터졌어요. 예, 엄청난 거래 대금입니다. 얘가 현재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4위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을 지금 뭐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EDGC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제 앞에 이런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물대를 지금 뚫어내지도 못했고, 거래 대금 또한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죠.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분봉상 이제 오후장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다. 뭔가 좀 급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좀 관찰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움직였죠. 얘는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음봉이지만 거래 더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었죠. 그리고 아래로 뺐지만 만약에 이 단봉, 양봉이 요런 상한가봉, 양봉의 시가 자리를 이탈해서 여기서 만들어졌다면 요런 거 매집봉 매매로 대응해도 됐어요. 근데 얘가 그 시가 아래를 깨질 않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매집봉 매매 관련한 영상 참고하시면 또 도움 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오늘 같은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매매 대응 하지 않는다. 자, 어쨌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한 차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또 상승이 잘 나왔는데요. 얘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자, 얘도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좀 약하다라는 얘기죠. 이제 얘도 이제 앞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잖아요. 자, 이런 자리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매매 대응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이제 전고점 거래대금을 좀 넘겼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한 1,85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얘는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정도로 저도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고 해서 이제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슈나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써니전자 종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얘가 갭상승 이후에 뭐 요런 자리
강하게 또 빨리 떨어졌다면 이렇게 이제 시가gen 매매 대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래쪽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중간 정도에서 자리를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자, 요런 게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써니전자하고 또 진양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잖아요. 자, 진양산업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또 진양화학인가요? 예, 얘는 점상에 들어갔죠. 자, 이게 이제 되게 슬픈 좀 부분인데, 써니전자는 안철수 관련주고, 이 진양그룹 관련주는 오세훈 씨 관련주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가, 박원순 씨가 이제 고인이 되면서 이뭐 반대 급부가 된 거죠. 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좀 냉정합니다. 예, 돈이 되는 거라면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저는 매매는 안 했어요. 이런 걸로 매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풍제약도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였죠. 예, 결국에는 팬데믹 관련해서 우려가 계속 커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남미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예, 신풍제약은 제가 여기서도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고점을 뚫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고점 위에서 움직인다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얘도 시젠과 더불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얘도 대략 한 37% 정도가 움직였네요. 자, 결국에는 팬데믹의 우려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려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영향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이 팬데믹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면 코스닥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차트 모양은 좋을지는 몰라도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꺾이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지금 한 차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다 꺾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팬데믹 우려를 통한 관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현재 다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종목은 이 정도 보도록 하고 오늘 좀 시장을 보면 자, 코스닥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시켜줬어요. 자,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팬데믹 우려로 인한 관련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과 또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백신 관련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하락인데 이런 코스닥 시장의 차트의 모양은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또 게임주 관련해서도 이제 펄어비스가 굉장히 또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이 상승에 좀 차트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코스피 시장은 4일 연속 음봉을 만들면서 분봉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죠. 오전에도 하락을 했고, 횡보하다가 또 한 차례 하락을 해서 살짝 반등을 줬지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오늘 아랫골이 살짝 안 달아줬으면 주말간에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21선을 이탈할 수 있거든요. 지금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옆으로 누웠잖아요.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었죠.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니면 화요일경에 이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이탈을 하면 시장 한 차례 굉장히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21선 이탈의 우려감이 좀 생겼다. 시장의 분위기는 종목 대비 굉장히 안 좋다. 이 심리 자체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좀 느껴지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일주일이 마감이 됐고요. 한 주간 수고하셨고 또 주말 잘 충전하시고 에너지 꽉꽉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